네, 3위와 4위. 자, 지금부터는요, 인용이 됐을 때와 기각이 됐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 탑10의 마스코트죠. 개그우먼 정일랑 씨가 이 관련된 기각이냐 인용이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내일 오전 11시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 재판부는 이 중요한 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박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찬성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됩니다. 그 즉시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연금 못 받습니다. 경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 조사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헌법재판관 3명이 반대했을 경우입니다. 탄핵이 기각이 되고요. 이때는 간단합니다. 곧바로 대통령 국정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임기 다 채우고 퇴임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심 없습니다. 한번 결정되면 끝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전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상으로는 이제 인용이냐 재밌게 보셨나 보네요. 예. 아주 단순하고 네.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인용이나 기각이냐 이 두 가지만 살펴봤는데, 자, 각하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건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본안 판단인데요. 애초에 이 탄핵 사건이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라고 네.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그런 실체적인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각하해버리면 아예 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심리 절차 막바지에 들어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네. 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절차적인 위법 사항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정권 법무부에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서를 낸 바 있고요. 네. 또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유사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만 문제 없다고 넘어간 바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내일 있을 선고에서 각하 가능성은 높지 않고 실체 판단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영 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친박 성향의 단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예 이번은 탄핵 심판의 요건조차 안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펴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기각이냐 인용이냐 내지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어떤 드러난 사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희망사항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재하다 보니까 사실 드러난 어떤 객관적인 팩트를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바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앞세우다 보니까 조금 억지스럽고 논리에 맞지 않은 주장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게 이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는 근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각하될 가능성은 사실 손 변호사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거의가 아니라 100%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도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불복의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특히나 각하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그 대통령 그 대리인단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해서 의뢰인인 그 피청구인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면에 여러 가지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만약에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과 기각 여부를 밝히면서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라고 네.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그 반대를 해야 되고 계속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않고 네. 싶은데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의 사실관계 판단이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더해서 아예 절차가 잘못했는데 왜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느냐라고 그렇게 문제를 치환해버리면 더 간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노림수까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유정 기자, 예. 이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8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인용이 되고 탄핵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까 손수호 변호사가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선고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곧장 짐을 싸서 나와야 되는 건가요? 지금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 즉시 전직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머무는 곳, 그곳이 청와대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법적 논리로 따지면 맞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디론가 거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네. 뭐 하루 이틀 정도 머물 가능성 대신 나는 언제 어디로 나가겠다. 네. 이런 것들을 예고한 상태라면은 이 실질적인 2주에 필요한 기간은 네. 좀 유예를 둘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탄핵된 경우에라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어느 정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보시면요.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받는 게 많습니다. 자, 연금을 받는데요. 현재 네. 보수의 95% 보면 월 한 1,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념사업, 뭐 도서관이나 뭐 기념관 같은 기념사업도 할 수 있고요. 경호와 경비를 10년간 받습니다. 그리고 네. 필요하면 5년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 통신, 사무실 지원비를 받게 되고요. 병원 치료 역시 공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까지 국비로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요. 이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한 가지 경호 경비만 받게 됩니다. 이것도 기간이요. 더 짧아집니다. 5년만 받을 수 있고요. 연장이 가능하면 5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탄핵이 인용될 경우의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나눠보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집이 그 삼성동에 자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삼성동 주택 건물은요, 생각보다 좀 오래됐습니다. 보시는 네. 것처럼 2층짜리 건물인데요. 1983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4년 정도 된 건물이죠. 아이고, 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1990년에 이 건물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정치를 시작했고요.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 2013년 2월까지 무려 23년을 여기 거주했고요. 가격은 꽤 비쌉니다. 삼성동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25억 3천만 원 매매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원래 이 집이 지금 새로 짓기로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때 지낼 수 있도록 새로 다 지을 계획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네. 여기가 다 주택가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경호를 하려면 네. 이렇게 뭔가 다 전체적으로 내려다 보이는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 주변이 다 주택가니까 그런 건물이 마땅히 없는 거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 건물을 다 부수고 오래됐으니까 새로 짓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대통령과 이 비서들이 머무는 건물 하나 그리고 그 옆에 경호관들 경호를 할 수 있는 건물 하나를 짓자 네.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배정이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려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 왜 그런 건가요? 경호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경호 그러다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다 내려다 보면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았던 거죠. 그렇군요.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경호동 그러면 어떻게 마련을 했던 거죠? 그때는 너무 없으니까 근처에 다 주택가만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뒤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어요. 바로 뒤쪽에 초등학교가 네. 있어요. 그 초등학교 옆에 있는 건물에 한 층을 빌려가지고 거기서만 유일하게 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초등학교 네, 뒤쪽에 있는 건물 뒤쪽에 있는 아하. 데서 그 정문 옆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상가 건물이 있는데 네네. 그 건물에서는 유일하게 조금 내려다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아하. 그때 한 층을 빌려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 주택이 있는데 주변에는 경호를 할 만한 그러니까 내려다볼 만한 건물이 없어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상가 건물 그쪽에서 내려다보면서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다른 곳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 동아일보에서 오늘 단독 보도를 했죠? 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삼성동의 사저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얘기를 들어보면 네. 30, 40대 남성 한 3명 정도가 사저 인근에 있는 건물 5곳의 가격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마 이 경호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곳, 급하게 네. 돌아가야 되니까 경호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급하게 어떻게든 경호를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곳을 알아보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매물로 나온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당선인 시절에 경호동을 썼던 건물이 있긴 한데 네. 보시는 것처럼 뒤쪽이다 보니까 워낙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쪽은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래 뭐 어디를 갈까 좀 고민을 하다가 네. 그 대통령의 그 지역구 있잖아요. 네. 옛날에 그 지역구, 네. 대구 달성군 이쪽으로 갈까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의 고향인 그 충청도 쪽으로 갈까 좀 이런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럼 결론은 어디가 제일 유력합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이제 서울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지방 가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아.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경기도 쪽에 새로운 아하. 거처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근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경기도 어디쯤인지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 다만 그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 인근에 어디 천주교나 불교 그런 성당이나 종교시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원래 삼성동 집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획에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삼성동 자택을 떠날 때 그때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년 후에 아주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대통령에게 예, 고맙습니다. 5년 후에 멋있게 큰 박수 받고 돌아오세요. 기다릴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민 여러분 100%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이우종 기자, 저 예. 삼성동 집이 예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집 팔자고 얘기했다가 한번 되게 뭐라고 호통을 쳤다면서요? 네,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 상황인데요. 당시로 돌아가 보면 경선 막바지에 이르자 이제 작은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무성 당시 그 친박 좌정이었는데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동 집 20억 원 정도 갈 겁니다. 팔고 신당동에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미지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더니 굉장히 화를 내면서 제가 언제 돈 쓰라고 했어요? 라고 퉁박스럽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삼성동 집을 만약에 판다. 그리고선 뭐 경기도 어디로 가게 되면은 그 마음은 이런 거겠죠. 사람들이 좀 없는 곳에 조용한 곳에 좀 있고 싶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런 어떻게- 의미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네. 이제 지금 만약에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게 탄핵이 인용된 후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언론으로부터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네.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좀 이제 언론이나 국민적인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는 이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지금도 수사 대상이고요. 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와 조사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수사라고 하는 것은 좀 넓은 개념이고 조사는 대면 조사, 즉 소환해서 불러서 직접 물어보는 것이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가 네. 이루어졌고요. 더군다나 검찰도 특검이 수사 개시하기 전에 검찰도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 특별검사팀도 이번에 대통령을 추가적으로 입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네. 피의자입니다. 따라서 수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일단 그 강제 수사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아직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우세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특검도 강제 수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서 이제 즉각 그 즉시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니게 되면은 사실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이제 강제 수사, 즉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지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다고 한다면 검찰의 조치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과연 어느 정도 신속하게, 어느 정도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탄핵 인용이 될 경우를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자, 다음 순위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